안녕하십니까. 암을 극복한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제가 암을 처음 발견한 지는 8년째가 되고, 암이 거의 CT상에 이제 보이지가 않아서 한의원 오전 진료를 시작한 지는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했냐, 그동안 뭘 먹었나, 이런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1번 한의사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기랑 3번에 암 재발을 막는 식이요법 10가지 거기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 음식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암에 걸린 이후로 치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 음식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매일 먹고 있는 음식. 그것 중에 하나가 야채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은 거슴요법이라고 하는 암치료 방법에 바탕을 둔 식사법인데, 그 암치료 선각자이신 막스 거슨 박사는 암은 영양 부족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이다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그 물질을 분해하기 위한 대사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온전히 분해되지 못한 그 영양 물질들이 도리어 독으로 작용한다. 이 독으로 인해서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암은 생긴다고 이제 막스 거슨 박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슴요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는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고기나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것들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단이. 거슴요법에서는 하루에 13잔의 야채 과일 주스를 마십니다. 사과 당근 주스가 5잔, 당근 주스가 3잔, 녹즙 4잔, 오렌지 주스 1잔, 그렇게 해서 총 하루에 13잔의 야채 과일 주스를 마십니다. 저는 이제 센터에서 요양하면서 그 센터에서 나오는 식단을 먹으면서 야채 과일 주스만 이렇게 추가로 매일 2번씩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암 환자가 직접 주스를 만들어 먹기에는 하루에 2번도 많았습니다. 유기농 사과, 당근, 비트를 비롯해서 케일, 상추, 미나리, 피망 이런 제철 야채를 이용을 해서 주로 만들었습니다.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은 한 잔에 많은 양의 효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농약이 없는 무농약이거나 유기농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런 야채나 과일이어야 합니다. 2015년 그때는 녹즙기가 사용하고 난 후에 세척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녹즙기가 개량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녹즙기보다 좀 편리한 방법은 믹서기입니다. 모터가 3마력이 이상이 되는 믹서기는 씨까지 어떤 과일이나 또 아주 좀 질긴 어떤 줄기라든지 야채 줄기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갈아서 필요 성분이 유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마력 이상의 모터를 가진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야채 과일 주스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녹즙기보다는 믹서기가 식이섬유가 더 많이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비 이제 미네랄이 좀 적게 먹게 됩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믹서기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때 꼭 이런 어떤 야채 과일 주스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갈아 먹고 뒀다가 나중에 특히 아침에 만든 걸 저녁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드시면은 안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금방 산화되어 버리는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알칼리수를 받아가지고 30분이 지나면 산화가 되어서 더 이상 그 물은 알칼리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센터에서 저랑 같이 야채 주스 이렇게 갈아서 드실 분
한 분을 이제 구해가지고 아침에 한번 갈고 저녁에 갈고 그 설거지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두 번 이제 설거지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다 만들어서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야채 과일 주스 대신에 야채나 과일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든 생식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 유튜브 5번 암 재발을 막는 야채 과일 견과류만의 아침 한 끼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채 과일 주스와 함께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먹고 있는 음식 그 한 가지는 생들기름입니다. 토종 들깨를 이용해서 수입 들깨는 GMO 그 유전자 변이 작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종 들깨를 이용을 해서 불을 쓰지 않고 건조기로 말려서 방앗간에서 압착기를 써서 짜낸 들기름을 이제 매일 먹습니다. 들기름은 이제 거선요법에서 사용하는 아마씨유가 있는데 거선요법에서 사용하는 아마씨유보다 더 이제 오메가3 함량이 높은 효과적인 불포화 지방산 음식입니다. 아마씨유에는 오메가3가 60이 들어있고 들깨에는 63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가 1, 소기름에도 1, 오메가3가 1밖에 없습니다. 63대 1 차이가 아주 많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들깨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들기름인데 노벨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의 원인이 산소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논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포에서 암이 싫어하는 산소를 많이 제공하려면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오메가3 지방이 또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암 종양이 클 때는 한 8cm 정도까지 됐는데 그때는 생들기름만 하루에 3분의 2스푼씩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금에는 그 친환경 생계란에 생들기름을 3분의 2스푼씩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생계란에다가 들기름을 넣어서 휘 저어가지고 기름을 녹여서 먹는데 이 계란의 어떤 그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천연 유화제, 기름을 녹여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만 먹으면 내 몸에 있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가 또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또 막아주는 천연 유화제가 계란 노른자에 있기 때문에 들기름 안에 있는 오메가3를 좀 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저는 생계란을 넣어서 같이 섞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생계란이 좀 다소 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이라든가 뭐 김치국이라든가 아니면 소금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좀 덜 비립니다. 그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 유튜브 4번 거시기가 좋아지는 천년 오메가3 기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16번 동영상 암 치매 예방하는 법 꼭 보세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하면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매번 중요한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환자 교육용 유튜브를 만들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써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알고 암을 알면 암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